태연이 여자친구 생기면 잘해줄 거니? 보통 이제 처음에 사귀는 애들이 모쏠 이런 애들이 여자친구 처음에 생기면 이제 막 다 내줘요. 막 간이고 쓸개고 그냥. 그럼 이제 쉽게 질리죠. 그래서 연애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그렇습니다. 위태기 좀 해봤니? 알았어, 미안해. 자, 보겠습니다. 대학 가서 하세요. 대학 가면 뭐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못한다고 또 따지고 오겠지 나중에. 대학 가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케바케예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데, 출발한 후 동그라미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밑줄 위치와 P에서의 위치, C에서의 위치가 각각 마8, 마6이래요. 그랬을 때 정적분 값이 서로 같을 때 A부터 B까지 움직인 동그라미 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거의 해석이 뭐냐면 속도의 부호가 처음으로 바뀔 때를 말해요. 지금 주어진 것은 분명히 속도 그래프라고 했죠. 속도의 부호가 처음으로 바뀌는 거는 A에서 바뀝니다. A에서 바뀌고 그때 A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8인데 처음에 위치는 얼마였냐면 0이었어요. 0. 0에서 마이너스 8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8이 되겠지.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에 대한 정적분으로 해석이 되고 속도에 대한 정적분은 넓이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음수죠. 그 대신 정적분 값은. 그 다음에 C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6이고 그럼 C에서의 위치는 지금 너가 마이너스 6이 되려면 이 두 부분의 넓이가 있을 텐데 그러면 마이너스 8에다가 A를 더하고 B를 뺀 것이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소리. 이렇게 C에서의 위치는 원점에서 마이너스 6만큼 움직인 거니까 지금 정적분 값을 넓이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 보이죠? 지금 선생님이 표기한 건 다 넓이 표기한 거야. 그 다음에 0부터 B까지의 정적분과 B부터 C까지의 정적분이 같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8 더하기 A와 이게 정적분 값 B부터 C까지는 마이너스 B가 같은 거죠. 이렇게. 자, 둘을 연립해 보시면 A, B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정확히 A를 구하는 거예요. A를 구하고 싶으니 양변을 서로 더해주는 게 제일 좋겠다. 그지? 양변 서로 더해보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16 나오고요. 2A 나오고 는 마6이 나오겠죠. 넘어가서 나눠주시면 A는 5가 나옵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은 위치의 변화량, 그 다음에 넓이, 그 다음에 이동 거리 이런 것들의 관계를 잘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6번. 다음 2차 함수와 3차 함수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가 가번, 나번 조건을 만족을 할 때 마지막에는 정적분을 계산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 일단은 가번과 나번에 대한 해석이 어렵지가 않아. 특히 나번을 먼저 해석을 해볼까? 나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는 0으로 가는 극한 x분의 fx 너가 일단 0이고요. 하나는 a로 가는 극한 x 빼기 a분의 gx 역시 극한 값이 0이고요. 극한이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분모에 있는 0이라는 어떤 0으로 다가가는 인수가 약분이 되면서 분자가 여전히 0으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fx가 최소한 x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로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정확히 몇 차인지까지는 몰라. 근데 fx라는 함수는 이미 최고차 한계수가 1짜리인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fx는 x제곱에서 그냥 끝이 나는 거지. 자, gx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인수로 가지면서 최고차항이 1이면서 가번 조건을 보시면 F0과 G0이 같기 때문에 G0도 0이고 그렇다는 건 X를 인수로 갖고 X의 X 빼기 A의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fx와 gx를 적당히 그릴 수 있어요. 일단은 양수 a이기 때문에 그림을 적절히 그려보시면 얘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자, 요게 지금 gx, f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0이에요.
자, 그래 놓고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0부터 a까지 gx에서 fx를 뺀 함수에 대한 정적분 값이 36이래. 그러면 정적분 0부터 a까지 gx 빼기 fx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로 빼서 정적분을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각각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0부터 a면 좀만 눌러 갈까? 좀만 이렇게 좀만 옆으로 가줄래? 약간 이런 느낌.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원래 너에서 너를 뺀 것의 정적분이면 이제 이런 부분들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이제 빼는 개념이 될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요거에서 요렇게 생긴 요 부분이 이제 fx를 0부터 a까지 정적분한 부분. 네, gx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의 넓이죠. 이만큼. 선생님이 각각 요거를 표기한 이유는 뭐냐면 각각이 넓이 공식으로 구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서 그래요. 굳이 정적분을 하지 않더라도. g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한 것으로 둘러싸인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얼마였냐면 얼마였어요? 12분의 a의 4승이었죠. 마이너스 fx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너의 제곱이 높이였고 이만큼은 a 제곱 나오고 사각형의 넓이가 a의 4승 너는 그것의 3분의 1이었죠. 3분의 1 a의 3승 이렇게 요 값이 얼마인 거냐면 나와 있는 정적분 값인 36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a에다가 적당히 넣으면 구해질 것 같은데 6 안 될까? 6? 모르겠어요. 진짜 몰라요. 해봐야지. 6이니까 하하하하 딱 맞죠? a는 6. 아 사실 그렇지 않아. 얘도 36이고 10이고 3이고 그냥 내키는 걸 넣는 거긴 한데 이거는 뭐 왜 6이에요? 아 그냥 그럴 것 같았어. 그렇고 맞잖아. 맞았으면 됐지? 인수분해 너넨 하세요. 뭐 해도 돼. 근데 상식적인 게 나와요. 그래서 a가 6이었고 a가 6이면 이제 이런 부분들 교점을 구할 수 있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교점이 너가 6이니까 이렇게 돼서 x를 한 개 약분해서 너가 전개하면 36인데 한 개가 아니지? 36이니까 x 한 개 넘어오면 13x지? 이렇게 되나? 제발 인수분해 되라? 4랑 9네? 4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린 이 부분의 여기 너의 넓이 더하기 너의 넓이 이거 해달라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뭐 a라고 부른다고 치면 애시당초의 정적분 값이 36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a에서 b를 뺀 게 36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둘러싸인 넓이 전체에다 3을 곱하고 싶은 거니까 a 플러스 b에 3을 곱하고 싶은 거지. 즉 a 값만 알면 b 값 나오고 b 값 나오면 이제 갖다 대입해서 끝나는 문제인데 a 값은 어떻게 하면 돼? 너에서 너를 뺀 거를 그냥 0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하시면 되죠. 이거 a를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너가 지금 아주 세련된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너가 6이기 때문에 요거 보조선 딱 잡으면 여기가 지금 둘러싸인 넓이를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잡아야 되죠. 이렇게 잡아서 요 정적분 이만큼의 값을 좀 요거 있죠. 요거 이만큼에서 요거 이차함수 둘러싸인 걸 이제 빼는 방식으로 가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요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요렇게 보조선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요쪽 보조선을 이용을 해도 가능한데 뭐 그렇게까지는 넓이 공식을 활용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정적분 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a는 정적분 0부터 4까지 gx는 요거 전개한 거 그다음에 x제곱 서로 이제 빼면 되죠. 그냥 g에서 f 그냥 빼면 됩니다. 그럼 x에 묶였을 때 서로 뺀 게 바로 요거였거든. x제곱 빼기 13x 플러스 36 dx 이게 바로 a가 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적분하세요. 뭐 적분하는 게 나쁘지 않다. 저 정도는 넘어간다. 그 다음에 40
48번. 48번 보시면 최고치 함계수 양수이고 f1이 0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는 그 2차 함수를 도함수로 가지는 어떤 함수, 그러면서 1,0을 지나간대. 근데 g2는 마이너스 6이고요. 방정식 절대값 gx는 마이너스 g3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데 그때 g-1의 값을 구해봐라. f1이 0이라는 소리는 g'1이 0이라는 소리죠. 그러면서 g1도 0이야. 그렇다는 건 1에서 접한다는 소리야. 그지? gx가 1에서 접한다는 거는 3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그냥 그냥 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3중근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생겼거든. gx가 이렇게. 그럼 절대값을 씌워서 내가 뭘 갖다 긋는다고 세실근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형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자,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냥 절대값을 씌워서 바로 는 마이너스 g3을 가지고 식을 써줄게요. 왜 그렇게 할 거냐면 그러니까 아까는 절대값을 떼고 양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는 절대값 함수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죠. 이미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릴 거야.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절대값 gx. 이쪽도 이렇게 생긴 함수 됐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g3을 갖다 그을 건데 만약에 1이 여기 있으면 g3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죠? 즉 g3은 양수예요. 그렇다는 거는 마이너스 g3은 음수예요. 즉 마이너스 g3은 주어진 함수랑 세 점에서 만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너는 아니구나. 그럼 내가 1이 여기 있고 여기다가 뭔가 세실근을 갖게끔 그을 건데 정확히 요게 세실근을 갖지 않아? 이게 마이너스 g3이라는 소리 아니겠어? 그럼 너가 마이너스 g3이 되려면 원래 g3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요게 g3이에요. 맞아? 그렇다는 건 너 또는 너가 3이라는 얘기겠지? 1보다 큰 이쪽이 3이겠지? 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gx는 1에서 접하고 4에서 근을 갖는 비율 관계로 풀어주시면 끝나는 문제였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g-1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1 이쪽이 어디 있고 이거 하는 거지? 너 곱하기 너.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마일곱부터 4까지니까 5가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잠깐만. 근데 g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줬네. 최고차항 개수를 주겠다는 소리거든. 너가 인데 원래 요만큼의 높이가 얼마냐면 2a거든. 절대값 2a. 근데 얘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건 a가 최고차항 개수가 3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곱하기 3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60 나오네요. 답은 5번에 있다. 최고차항 개수 몰라서 그랬어. 가번에서 최고차항 개수 원래 확인해줘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야야. 근데 그래도 이런 거 이제 좋은 문제예요. 판단하는 것들 괜찮은 문제.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58번. 다음 함수에 대하여 우리가 fx로 가다가 mx로 갈아타는 둘 중에서 더 크거나 같은 쪽으로 갈아타는 함수죠. 갈아타는 함수가 갈아타는 점을 경계로 해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점에서 이제 접해야 되겠지, 그지? 실수 전체에서 접한다고 그랬고 미분 가능한다고 그랬고 m의 값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일단은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볼까?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빼기 1. 요거 일단은 좀 대충 생김새라도 그리고 싶어. 그래서 바로는 안 되니까 미분해서 인수분해 보니까 마일이랑 3에서 근을 갖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게요. 마일 3. 지금 mx라는 직선은 원점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0,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 0을 갖다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와요. 3을 갖다 넣어보니까 너가 0 나오고 음수 나오죠. 너는 음수고 0, 마이너스 1이니까 대충. 그리고 마일 들어가면 얼마죠? 마일 들어가면 양수 나오나? 마일 들어가면 양수네. 약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거를 내가 왜 그렸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 원점이 지나간다는 거를 표기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 mx가 이렇게 생겼어.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직선 따라가다가
3차 따라가다가 직선 따라가다가 3차 따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세 군데서 갈아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접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뭐 이런 거 해볼까?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될까? 안 되겠죠. 접해봤자 요거 직선 따라오다가 여기서 갈아타니까 안 되겠지, 그지? 근데 뭐는 되겠어? 이쪽에서 요 밑으로 이런 식으로 접하게끔 내가 이렇게 그려주면 가다가 이거 혹시 변곡 접선?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 어쨌거나 요 밑으로 접하는 순간으로 가면 직선 따라가다가 접하면서 3차 함수로 갈아타는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원점에서 근접선의 점들을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mx랑 어쨌거나 요 함수가 서로 접하는 상황을 해결하고 싶고 그러면 접점을 t라고 잡고 t의 3승 마 3t제곱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1이랑 m t가 같고 너를 미분한 3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9랑 m이랑 같아야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식에다가 t를 곱하고 위아래를 서로 빼서 연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 보통 이렇게 연립하는 걸 선호하고 그거는 뭐 취향이에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겠습니다. 2t 3승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은 0 이거 나오죠. 자, t 값은 일단은 뭐가 나오냐면 1이 가능하고 1 이외의 실근이 더 있는지 있다면 어디 있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인지는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다고 했지. 일단은 1을 가지고 식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요거를 1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고 조립제법을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조립제법이 익숙할 테니 조립제법으로 갑시다. 인수분해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마이너스 2 해주고 다시 플러스 2 해줘가지고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게 이제 인수분해하는 거고 얘는 이제 선생님 그냥 대입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지 그지? 잘 보시면 여기서 실근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즉 1에서 중근을 갖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 또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1에서 지금 중근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얘가 바로 변곡 접선이에요. 변곡 접선이 되고 그래서 내가 아까 요 그림 대충 그려놓고 혹시 변곡 접선? 막 이런 얘기를 했죠. 실제로 변곡 접선이다. 요점에서 접하면서 딱 갈아타는 함수가 됩니다. 끝. 1 들어가면 끝. 그 다음에 59번. 아침 수업 하나만 하니까 너무 좋다. 매일매일 아침 수업 하다가 좀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방학 때보다 조금 더 살아났고, 잠도 조금 더 많이 자고 있고. 자, 좌표 평면에서 다음 3차 함수와 실수 t에 대한 너의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이 동그라미 y축과 만나는 점. 그 다음에 원점에서 밑줄 p까지의 거리. 이게 이제 뭐냐면 y절편인데 y절편의 절대값을 말하는 거지. 너네 접선의 y절편식 기억하니? 이과라면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혹시 기억하는 사람? 그죠? 마이너스 t f't 더하기 ft. 이거는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게 약간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xfx 미분이랑 약간 고배 미분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정확하게 이제 두 군데서 등장하는데 여기서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뭐 경험이 거의 없겠지만 x분의 fx의 도함수의 형태의 분자에서 등장해요. 몫의 미분법을 하게 되면 x분의 fx 미분해봐. 그러면 이제 분모 제곱하고 분자 미분 분모 미분 분자 해갖고 빼게 된단 말이야. 딱 요런 형태가 나오거든. 어쨌거나 이제 요런 형태가 되고 너의 절대값이 gt입니다. 그래? 그럼 일단 요식을 써보자 이거야. 일단은 마지막에 나번 조건을 보시면 GT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 밑줄. 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얘가 지금 정리해보면 몇 차씩 나오게? 당연히 3차씩 나와요.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2짜리인 3차씩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넌 무조건 어떻게 생겼냐면 최고차 한계수 마이너스 2짜리에다가 t 빼기 알파의 3승 세제곱 꼴이라는 거예요. 3중분 꼴이라는 거야. 우리가 3차 함수 절대값을 씌워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세제곱 근을 가지고 있는 경우밖에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개수 비교의 형태로 가셔도 되고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취향입니다. 어차피 요거를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아서 써볼까요? 마이너스 t 3승 3t 3승
마이너스 2at 제곱 마이너스 bt 더하기 t3승 at 제곱 bt.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왜 날라간다고 쇽쇽. 날라가고 마이너스 2 t3승 마이너스 at 제곱 나오죠. 자, 보니까 얘는 이미 누구를 근으로 갖고 있냐면 0을 근으로 갖고 있죠. 0을 근으로 갖고 있고, 그렇다는 거는 a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3중근이 되려면. 사실은 이렇게 생겼던 거야. 그럼 a가 0이고 f1이 2니까 b는 1이 나오겠죠. 끝.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상식을 알고 있으면 좋아. 접선의 y절편의식, 두 번째 절대값 3차 함수의 미분 가능성. 두 가지 개념이 섞여서 나온 문제다. 64번. 그림과 같이 두 3차 함수 f와 g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이 a, b인데 hx라는 함수를 서로 뺀 함수로 정의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뭐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지금 f와 g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지를 문제를 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니 뒤에서 물어보는 건 f와 g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h밖에 안 물어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h만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f에서 g를 뺀 쪽이잖아. 그럼 너는 이제 이렇게 생겨서 너가 a고 너가 b고 f에서 g를 뺀 것을 h라고 하면 되겠죠. h 프라임 x. 근데 7에서 2를 뺐기 때문에 0일 때가 5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h 프라임 0은 5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일단 기억번 hx는 x는 a에서 극대를 갖는 거 맞죠.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기억번 참이 됩니다. 니은번 만약에 hb가 0이라면 너의 실근의 개수는 두 개이다. b에서 극소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신다면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럼 만약에 HB가 0이면 이렇게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것도 역시 참이 됩니다. 마지막 디귿번 선지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0부터 B 사이에서의 A, B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우리는 H, 베타, 마이너스 H, 알파랑 베타 빼기 알파의 5배랑 비교를 하고 싶대. 근데 그러면 0이 여기 있고 이쪽에 있고, 그리고 B가 이제 이쪽에 있고, 요 사이에 있는 두 점을 연결을 하는 거죠. 두 점을 연결을 해서 기울기를 보는 건데, 양변을 베타 빼기 알파로 나눠줘. 그럼 이렇게 되지? 이게 무슨 형태였냐면 평균 변화율 형태였어요. 이 평균 변화율이 항상 5보다 작은지. 왜 하필 5일까? 아야, 얘 때문이죠. 이거 0에서의 미분 계수와의 관계를 뭔가 보는 것 같아. 봐봐. 내가 요 두 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는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약간 어때? 조금 작아요. 그죠? 왜냐면 위로 볼록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무리 작은 걸 두 개를 연결해도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얘는 분명히 작게 될 수밖에 없다. 위로 볼록한 모습이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연결해도 이쪽은 지금 음수니까 볼 필요가 있나? 아, 5보다 작은 게 맞네. 참이 됩니다. 뭐가 되지 않는다. 넘어간다. 마지막 68번 하고 쉬겠습니다. 자, 68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출이고요. 우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너가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하는 A에 대하여 0부터 2에서의 위치의 변화량 밑줄의 최대값. 자, 그러면 상황 자체는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꿔야 되니까 속도의 부호가 딱 한 번만 바뀌어야 된다고 했지. 속도의 부호가 한 번만 바뀐다는 거는 지금 실근 자체가 V는 0, 1A, 2A가 있는데 0은 이제 볼 필요가 없고요. 운동 방향이 바뀐 건 아니니까 1A, 2A 중에서 부호 변화가 한 번, 즉 서로 다른 세 시근이 나오면 안 되고 하나는 중근이 돼야 된다 소리예요. 그럼 중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총 세 가지 케이스라는 거야. A가 1일 때, 2A가 1일 때, A가 2A일 때 이렇게. 근데 A가 2A가 되면 이제 3중분, 0에서 3중분을 가진 그런 개형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걸 케이스를 그냥 나누면 돼. 첫 번째, A가 1일 때. 자, A가 1이 되면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0에서 근을 갖고 1에서 접하고 2에서 근을 갖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와요. 요렇게.
너가 1이고 0이고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 에이 거꾸로잖아. 최고차에서 음수니까 거꾸로 그릴게요. 0, 1, 2 이렇게. 이게 지금 a가 1일 때고요. 두 번째가 a가 2분의 1일 때죠. a가 2분의 1이면 이제 0이랑 그 다음에 1에서 접하고 2분의 1에서 근을 갖는. 그럼 어떻게 생겼어야 되나?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0, 2분의 1, 1 이런 상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가 0일 텐데 그러면 0에서 3중근을 가지고 1에서 근을 갖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0, 여기가 1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2까지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을 보고 싶었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여기가 중간에 2가 있을 텐데 어딘가에 자, 요 2까지의 정적분 값에 이제 비교를 해달라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을 보는 거니까. 그럼 각각 그냥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라는 소리라고. 이렇게. 를 비교를 한다. 어차피 함수가 세 가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거 정적분 값은 너네가 그냥 연산을 하는 차원의 문제지 뭐 어렵지는 않아요. 뭐 전개해서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근데 뭐 조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양수죠. 얘는 양수로 가다가 음수 가다가 계속 음수로 가니까 내 생각에는 얘가 얘보다 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얘는 둘 다 양수니까. 그럼 얘도 이 부분이 워낙 가파르죠. 그래서 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 근데 그건 또 모르는 거야. 뭐 공교롭게 여기가 좀 넓이가 작고 여기가 엄청 넓이가 넓을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0부터 2분의 1 사이인데 얘가 0부터 1 사이랑 1부터 2까지 합친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될까? 어림도 없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거예요. 아마 이게 나올 겁니다. 그죠? 계산을 이제 해보시면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음수 부분, 양수 부분 섞여 있기 때문에 쟤보다는 넓이가 작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계산은 안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 딴딴딴. 지수로그. 지수로그 파트는 일단 기본 뭐 어떤 연산 법칙이라든지 뭐 미치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거듭 제곱근의 개수, 요거가 잘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xn승는 a의 방정식의 근의 개수예요. 요건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가 나오죠? 어떻게 판단해요? 아니에요. 얘는 항상 몇 개 나와요? n개 나와요. 짜잔. 왜죠? 범위에 제한이 없으니까. 범위에 제한이 없으면 무조건 n개입니다. xn승의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n개예요. 근데 요게 이제 실수로 제한이 되는 문제가 98% 정도, 2% 정도는 그냥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근의 개수는 n개이되 이 중 주로 출제가 되는 건 사실은 이 중 실수의 개수 판단은 사실은 너의 실근의 개수인 거죠.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는 무엇으로 판단이 가능하냐면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로 판단이 가능하고, 그렇다는 거는 그래프상 n값이 홀수일 때가 이런 기형이었고 n값이 짝수일 때가 이런 기형이었죠. 떠 있으면 좋지 않은데.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갖다가 그어서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더라. 일반적인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하나가 나오고요. 짝수일 때는 없다가 한 개, 그러다가 두 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y는 a가 있다고 하면 그때 요 실근은 넌 n제곱근 루트 a가 나오고요. 너랑
너는 각각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와 플러스 n제곱근 루트 a가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n제곱근 루트 뭐 마이너스 8 음수. 자, 이런 거는 실수일 수 있나요? 실수. 가능한가? 가능해요? 언제 가능하죠? n값이 홀수일 때. 홀수일 때는 밑으로 지나가는 이런 교점도 이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자리가 음수가 되면 반드시 너가 홀수가 되어야지만 실수가 가능해요. 그죠? 짝수일 때는 양수 혹은 0일 때만 이제 거듭 제곱근이 실수인 게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곱해서 뭐 값을 구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곧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거듭 제곱근을 지수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n제곱근 루트 a를 a의 n분의 1승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언제만 가능했죠? 항상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항상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야. 언제 가능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수의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지수를 유리수 범주로 확장을 하기 시작하면 a는 0보다 클 때만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얘긴데, 즉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쓸 수는 없다. 대신 어떻게 쓸 수는 있겠다? 마이너스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요렇게 하는 게 요건 가능하다. 요게 괜찮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수인 거듭 제곱근, 그러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 경우에는 요 자리가 요 지수 형태로 바뀌려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서 이렇게 지수로 확장을 할 수는 있어요. 우회하는 방법이 있다. 어차피 우리가 요 지수로 바꿔서 연산을 대부분 하니까.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문제가 잠깐만 보시면 거듭 제곱근 해서 여기 보면 뭐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유형인데 그 중에서 4번을 잠깐만 보시면 4번이 바로 올해 수능 특강 3스텝 문제예요. 3스텝 문제이고,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너의 중 n제곱근에 대한 것을 이제 또 해석을 하는. 그리고 12번도 이제 올해 수능 문제인데 얘도 이제 얘랑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방금 우리 거듭 제곱근과 관련된, 그래서 이쪽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연산하는데 곧잘 쓰이게 된다. 일단은 첫 번째는 거듭 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홀수, 짝수, 그 다음에 a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한다. 뭐 아마 알 거예요. 뭐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그냥 설명했고, 두 번째는 자연수 조건입니다. 자연수 조건. 자연수 조건 개 많이 출제되고요. 자연수 조건,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거의 요거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연산이지 뭐. 자, 얘는 어떤 식이었냐면 어떤 K가 있고 K의 뭐 P승이 너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 판단인데, 자, 일단은 여기서 P는 유리수가 되어야 되고요. 유리수일 때만 사용하는 방식이고, P가 무리수가 될 수 있으면 자연수 조건을 쓰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미친 자연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2에 뭐 n분의 6승이 자연수가 된다. 이런 거 쉽죠. 그죠? 여기서 n값에 제한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너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혹은 뭐 정수라든지. n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면 지수가 무리수 같은 게 될 수 있으면 2에 n분의 6승이 예컨대 3이 되는 그러한 지수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 어떤 게 가능하겠어? 제한이 없으면 로그 2에 3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지? 너가 로그 2에 3이면 값이 3이 나왔을 거 아니야? 즉 우리는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 문제는
지수 자리가 이렇게 생긴 무리수 형태가 아닌 유리수 형태의 제한을 뒀을 때만 유의미한 결과가 있고, 사실은 근데 유리수 아닌 건 뭐 거의 출제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맨날 뭐 약간 이런 형태들 뭐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기본적으로 너의 지수에 해당하는 요 P값이 유리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너가 음 아닌 정수가 되면 너의 결과물이 이제 자연수가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 만약에 음의 정수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음의 정수는 어때?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 자연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만약에 너가 정수 아닌 유리수가 나오면, 그럼 뭐가 나오냐면 무리수가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이쪽은 어차피 안 낸다는 거지. 요 두 가지 정도만 출제를 한다. 얘가 많이 나온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저 밑에 해당하는 자연수에 대한 부분 있잖아. 저거를 최대한 거듭 제곱꼴로 바꾸셔야 돼요. 얘는 이미 밑이 2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만약에 내가 뭐 이런 게 나왔어. 36에 뭐 n의 구승이야. 너는 자연수가 되는, 자연수 지겨우니까 이거 할까? 유리수가 되는 정수 n의 개수를 구해달래. 이렇게 낼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럼 일단은 뭐부터 시작한다? 너를 거듭 제곱꼴로 바꾼다. 6의 제곱꼴로 바꾼다는 거지. 6의 제곱으로 바꾸고 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6의 n분의 18승이 나와요. 자, 너가 n분의 18승이 나오고 나면 너가 유리수 범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즉 정수가 되면 돼요. 이제는 이렇게. 그렇다는 거는 n은 뭐가 돼야 돼? 18에 그냥 약수가 되면 된다. 양의 약수 아니고 음의 약수가 돼도 괜찮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유리수 조건도 간간히 있어요. 뭐 좀 드물지만 본 적 별로 없을 겁니다. 자연수 조건은 여러분이 좀 더 익숙하니까. 그래서 18에 양의 약수의 개수를 센 다음에 2배를 하면 되겠죠. 18의 양의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어려?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그죠? 하나 일씩 더하면 2 곱하기 3이라 6개인데 2배 하면 18개가 나오는데, 자, 이거를 문제를 이렇게 준 거랑 문제를 이렇게 준 거는 전혀 느낌이 달라요. n제곱근 루트 36의 구승. 너가 예컨대 자연수가 되겠대. 자, 그러면 저렇게 바꿔줘서 결과가 똑같을 것 같지? 이렇게 바뀌니까. 대신 너가 이번에는 아닌 정수가 되면 될 것이고, 그렇다는 거는 6개가 될 텐데, 그 답이 6개일까?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답이 6개가 이렇게 되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게? 이렇게 줬을 때랑 이렇게 줬을 때랑 차이가 뭐게?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포인트인데, 우리가 거듭 제곱근으로 줄 때는 n값이 뭐는 아닐까? 1은 아니겠지? 여기 약수 중에 1 있지? 약수 1 센 거지 이거? 거의 n이 2 이상의 정수라는 단서를 문제에서 줍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번 잠깐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 2 이상 밑줄 100이야 자연수 n. 그 다음에 밑에 2번 자연수 n 괄호 열고 n이 2 이상 밑줄. 3번 중간에 2 이상 밑줄. 그죠? 보시면 대부분 2 이상이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너네가 문제가 짧으면 이게 2가 1이 안 된다는 걸 금방 눈치를 채거든. 왜냐면 방금 전에 2 이상이라는 조건을 봤으니까. 근데 문제가 조금 길어지고 풀이가 길어지다가 마지막에 너네가 이렇게 지수 형태로 바꿔서 여기서 너의 양의 약수 6개? 개꿀? 해서 딱 치면 틀린다는 거. 정말 그거 한 개 차이로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되게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모습을 선생님은 해마다 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얘는 2 이상의 정수인, 자연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나온다. 됐죠? 그래서 자연수 조건, 거듭 제곱근의 개수, 이쪽이 지수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고, 일반적인 지수 연산이라든지 식에 대한 변형,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요새는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지. 뭐 2의 x승은 3의 y승은 뭐 5의 z승은
해갖고 너네 는 K 해갖고 푸는 뭐 이런 거 있잖아.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양변 해가지고 K로 밑을 통일해갖고 정리하는 이런 건 사실 근데 요새 많이 나오는 경향은 아니라서 그냥 기본적인 형태만 할 줄 아시면 되니까 설명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도 똑같아요.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 문제가 있거든.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로그 같은 경우에는 로그를 그대로 풀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지금 5번이라든지 뭐 5번 같은 것도 이제 자연수 조건 나와 있고, 그리고 내가 아마 하나는 뺐던 걸로 기억하네. 어려운 거 하나 뺐구나. 하나 뒤에 있다. 뒤에 이제 또 넘어가면 또 있는데, 로그의 형태가 또 역시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차피 로그 관계식은 다 뭘로 바꿀 수 있어? 기본적으로 지수 관계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 형태로 바꿔서 방금 풀었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의 형태는 자연수 조건을 풀 때는 그냥 지수로 바꿔서 해결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로그 연산인데, 로그 연산. 기본 연산 법칙은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그 A의 B를 항상 뭘로 바꿔서 쓰실 수 있냐면 로그 A의 N승, B의 N승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이쪽도 되지만 오른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각각 밑과 진수를 동일하게 거듭 제곱을 해서 숫자를 간결하게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편이 유리하다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지? 로그 뭐 루트 3의 뭐 2 루트 3.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그럼 그냥 너랑 제곱해 버린다고. 뭐라고 쓴다? 로그 3의 12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하겠지. 이게 낫겠니? 또 2분의 1 나가고 막 이렇게 안 한다고. 2분의 1 나가고 쪼개고 번거롭잖아. 너네 이거 제곱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제곱하는 거예요. 밑과 진수를 동일하게. 그리고 식을 간결하게 가져간다. 어차피 연산을 잘 하려면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중간중간 정리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밑의 변환인데 이거는 자, 로그 A에 B가 있어. 곱하기 로그 B에 C가 있어.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듯 로그 A에 C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로그의 밑의 변환이기도 하고 밑의 변환 공식에서 분모가 이제 이쪽으로 곱해진 거거든. 근데 어떤 형태를 띠냐면 진수 있죠? 밑 있죠? 한 개씩 있으면 약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나와? 밑에는 A가 남고 진수에는 C가 남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연산이 조금 금방금방 된다. 이걸 어떤 데서 사용하냐면 11번 잠깐 볼까요? 11번 문제 풀 때 이런 거 이제 사용하시면 조금 쉽게 연산이 됩니다. 11번 말 나온 김에 선생님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있는 거는 로그 2n의 루트 m이고 아직은 건드리지 않고요. 더하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먼저 건드릴 건데 로그 2n의 루트 m 플러스 1 있고 곱하기가 있죠. 로그끼리 곱해진 로그 m 플러스 1에 m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거든. 이런 것도 정리해 보라고 하면 개판입니다. 이거 정리 되게 간단한데 일단 루트를 이 앞으로 2분의 1로 뺄 수 있지, 그지? 그리고서 요거끼리 곱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고 뭐가 남아? 너가 남겠지. 그리고 너 다시 올라오면 안 될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너랑 같네 이제. 그러니까 넌 뭐야? 요거 두 개짜리인 거야? 그냥 로그 2n에 m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나와요. 끝났죠? 너가 뭐야? 너가 2분의 3이야.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자, 뭘로 바꾼다? 지수 형태로 바꾼다. m은 2n에 2분의 3승이 됩니다. 양변 제곱할까요? 자, m제곱은 2n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너는 짝수인데 어떤 수의 제곱수가 세제곱수라는 거는 사실은 무슨 소리냐면 원래 수도 세제곱수예요. 무슨 말인지 얘가 어떤 수를 너네가 제곱한 결과가 세제곱수라는 거는 원래도 세제곱수였지 이게 원래는 세제곱수가 아니었는데 제곱했던 세제곱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 제곱한다는 건 무슨 소리야? 치수가 각 소인수가 정확하게 2배가 된다는 소리야. 세제곱수라는 건 무슨 소리야? 각 소인수가 3의 배수라는 소리야. 너네가 2배를 해서 3의 배수가 됐다는 소리는 원래도 3의 배수라는 소리야. 맞아? 즉 너는 m은 세제곱수이구나. m은 사실은 뭐의 세제곱수냐면 짝수의 세제곱수입니다. 그래서 짝수의 3승 꼴이 된다. 다 했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mn의 순서상 500 이하인데 누가 봐도 m 값이 n 값보다는 더 커요. 왜냐면 너가 이쪽을 세제곱한 게 너의 제곱이기 때문에 n 값이 점점 커질수록 m 값이 훨씬 커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m을 구하면 이제 n이 나오고 너의 범위가 500 이하라는 것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짝수의 세제곱이 500 이하인 게 뭐가 있겠어? 2의 3승, 4의 3승, 6의 3승. 자, 5의 3, 아니 8의 3승 될까 안 될까? 이 얼마예요? 512죠? 안 돼요. 그래서 답은 3개 끝. 이런 문제입니다. 손목 아파. 자, 그래서 뭐 다 설명했습니다. 우리 뭐 상용로고 할 거 없죠? 상용로고 뭐 지수로고 연산 이런 거 조금 있고. 근데 문제들이 약간 어려우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오세요.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뭐 거의 뭐 문제는 없습니다. 자, 1번 볼게요. 2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 n과 2가 아닌 실수 a에 대하여 그 다음에 a가 어떤 실수의 n제곱 근이기 위한 모든 n의 개수를 p라 한다면 p 플러스 a의 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뭔 소리야 이게? 어떤 실수의 n제곱 근이라는 거는 그것을 n제곱을 하면 어떤 실수가 되는 거죠. 자, 어떤 실수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실수 밑줄 치고 k라고 쓸까요? k. 그러면 2의 n승 너가 a의 n승은 k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이 되기 위한 n은 2 이상 100 이하이고 그리고 a는 2가 아니에요. 애초에 여기서 뭘 말하는 거지? a가 2가 아니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같은데 언제 같을 수 있어요? a가 2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a가 언제 같을 수 있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의 n승만 같을 수 있잖아. 지금 무슨 소리냐면 어쩐 x의 n, 그러니까 2와 a가 너는 x의 n승 는 k의 두 실근인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야. n 값은 일단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짝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슝 이렇게 생겼다. 이쪽이 2면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무조건 a라고. 이렇게 a는 마이너스 2가 정해지는 거고. 그러니 우리는 이 범위에 있는 짝수를 구하라는 소리로. 짝수를 구해서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더하라는 거죠. 자, 짝수 몇 개예요? 정확히 절반이죠. 50개죠. 50개. 게다가 이 빼면 답은 48. 간단한 문제죠. 해석만 되면 간단한 문제인데 별거 없다. 넘어간다. 여러분 2번 한번 해볼까요? 살짝 자연수 조건이 섞인 문제긴 한데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자연수의 a에 n제곱 근이 된다는 거는 a의 n분의 1승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요 숫자를 n제곱하면 a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쓰라는 거예요. 6 곱하기 너의 n승이 a. 근데 a가 뭔진 중요하지 않고 자연수라는 거죠. 요걸 풀고 싶은 거야. 자, 좌변의식을 조금 지수 형태로 잘 바꿔주시면 얘는 2의 2분의 3분의 2승 얘는 2의 6분의 1승이죠. 둘을 곱해주면 얼마지? 6분의 5 나오나요? 5n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너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것이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되고 n 값은 0부터 가능한데 우리는 n은 2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n이 되는 거는 6부터 되는 거죠. 6의 배수.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알파인 거니까 그럼 너가 6일 때가 되는 거고 대입하시면 2의 5승이 a가 되는 거죠. 짠! 답은 38이 나온다. 간단하다. 넘어간다. 다음에 3번 선생님이 할게요. A1이 64이고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라는 집합은 A의 n승이 A의 n-1의 부분 집합, 원소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모든 실수 A 값만을 원소로 갖는데 집합 A3의 모든 원소의 곱을 P 그리고 집합 A5의 원소의 개수를 Q라고 한다면 P 플러스 Q의 값은 얼마인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 뭔 소리인지 좀 해석이 어렵고 잘 모를 때는 AN과 AN-1의 관계인 거잖아. 근데 우린 A1을 알아요. 그러니까 n에다 뭘 대입해 볼까? n에다 뭘 대입하면 되겠어? A1을 아니까 2를 대입을 하겠죠. 자, A2라는 것은 누구를 원소로 가지냐면 A에 너는 A를 갖는데 A 바 A의 n승은 A의 1의 원소야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근데 여기가 2인 거죠. 이렇게 n이 2일 때니까 됐어? 그래? 그러면 뭐가 나올까? A1이라는 거는 지금 64밖에 없는데 즉 A제곱이 64가 되는 것만 하면 되겠는데 A는 누가 가능해요? 8이랑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A2라는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까? 자, A 3 같은 경우에는 역시 A를 원소로 갖는데 이번에는 A의 3승이 뭐가 되면 되냐면 너 또는 너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겠어. A 값 뭐 나와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랑 나오죠. 지금 우리는 실수 A만을 원소로 갖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우리 A5까지 가야 되니까 A4는 A를 모으는데 A의 4승이 마이너스 2 또는 2가 되는 거잖아. 아유 거의 다 했다. 너는 불가능하고 요거밖에 안 되겠네. 그지? A는 2의 4분의 1승이랑 마이너스의 2의 4분의 1승 이렇게 두 가지를 실근으로 갖겠죠. 그죠? 마지막 A5는 너는 A의 5승이 2의 4분의 1승이거나 2의 마이너스 2의 4분의 1승이거나 마지막에 A5는 원소의 개수만 물어보는 거라서 어차피 홀수 거듭 제곱근은 항상 이거의 개수만 똑같이 한 개씩 있죠. 두 개 나오고요. 여기서 2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4 나오죠.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1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4번을 여러분이 풀어볼게요. 4번은 올해 수특 3단계 문제이고요.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올해 수특 다 풀어봤니? 뭐 풀어보고 싶으면 미리 풀어보셔도 돼요. 한 번쯤. 근데 우리 수업 때 다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풀어도 됩니다. 나는 수특이 너무 마음에 든다. 뭐 미리 풀어보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 교재에 수특에서 제일 쉬운 문제들은 빠져 있거든. 그러니까 뭐 한번 본인 스스로 한 번 더 풀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EBS 연계 교재니까.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만 보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는 n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실수 A 값이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했어. 그죠? 끝에 가니까 n이 홀짝 A가
양수, 영, 음수. 이렇게 6가지 정도 있겠지.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fn의 a는 x의 n승는 a의 실근의 개수다. 그래서 n값이 홀수일 때와 n값이 짝수일 때로 나눠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변수 함수인 거죠. 변수가 2개인 거지. n도 변수고 a도 변수인 거고. 어이씨 삐뚤어졌네.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 표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은 그러니까 위에는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왼쪽은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그럼 일단 홀수일 때는 무지성 1입니다. 슉. 짝수일 때가 2, 1, 0이에요. 이렇게 써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뭘 하고 싶냐면 f, n의 a의 n 플러스 1 승 더하기 f 합성함수죠? n 합성 f n 플러스 1의 a 값이 너가 최대이고 싶대요. 최대. 자, 일단은 뭐가 값이 가장 크냐면 얘가 가장 값이 커요. 즉 짝수이면서 양수인 게 가장 좋기는 해. 그지? 그러면 여기서 너가 짝수가 되면 얘가 양수가 되면 되는데, 그래서 너가 그럼 너도 짝수가 되고 얘가 양수가 되는데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짝수고 양수니까 너가 가능하죠. 그래서 최대는 둘 다 2일 때 언제? n이 짝수이고 a가 양수일 때 이때가 최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fn에다가 마이너스 a 넣고 요거 이제 계산하고 싶은 거죠. 구하고 싶은 거는 fn 마 a 더하기 fn 플러스 1a. 홀수인 거는 어차피 1인 거고 짝수인 것만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얘는 홀수니까 1이에요. 생각할 게 없고 얘네만 짝수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간 부호를 봅니다. 얘는 음수죠. 얘 같은 경우에는 a 빼기 a니까 0입니다. 0일 때는 1이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되냐면 0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서 2가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올해 수특 3단계 문제였다. 이거 이해가요? 괜찮아요? 애들이 표정이 썩었네. 고3이라 그런가? 그럴 수 있죠. 5번. 어제 선생님이 이제 중2, 중3 대수, 그러니까 너네 기준은 수원. 정확히 수원, 정확히 어제 이거 수업했어요. 처음 듣는 애들. 근데 막 중2, 중3이라 애들이 발랄해요. 아직까지 꿈에 가득 차 있죠. 나도 서울대 간다. 약간 이제 갈수록 아이들도 현실을 알게 되고, 엄마들도 현실을 알게 되면서 조금, 네, 아이들이 좀 흑화하는데, 그래서 확실히 분위기가 되게 차이가 크네요. 자, 볼게요. 로그 2의 n이 자연수가 되는 자연수 n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자연수가 된다는 거는 n은 2의 자연수 승인 거네. 그럼 n을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쓸까요? 2의 m승 또는 자연수 써놓고 그랬을 때 너를 만족하는 양수 a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겠대. 자, 로그 2의 a가 정수이면서 로그 a의 n 곱하기 로그 n의 n
곱하기 a제곱이 역시 자연수래요. 그래? 그럼 일단 로그 2에 a는 정수니까 이번에는 a를 2의 정수승인 2의 k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k는 자연수 아니고 정수. 그래 놓고 이제 요 밑에다가 잘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죠. 이거 뭐나? 로그 a의 n인 거니까 너네 k분의 m인가? k분의 m. 요게 이제 로그 a의 n인 거고. 잠깐만. 근데 뒤에 역수 하나 있잖아. 일단 좀 정리할까? 로그 a의 n 곱하기 너가 1 더하기 2 로그 n의 a.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너가 역수기 때문에 그냥 곱하면 2가 나왔을 것이고, 요건 1이 되는 거고, 그 플러스 2고, 너가 로그 a n인데, 그럼 로그 너에 넣으니까 k분의 m이 됩니다. k분의 m. 자, 이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자연수래요. 자, 이때 너를 만족하는 a의 개수인 거고, fn이 7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n의 최소값, n의 최소값을 K라고 쓰면 안 되네. 속상하네.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 문제 있는 K를 그냥 알파로 바꿀게요. 선생님 이미 K를 써버렸기 때문에 로그 4의 알파를 구해라. 여기까지 볼걸. 이렇게 쓸게요. 그냥 알파로. 문제 있는 K를 알파로 바꿨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정수 K를 썼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의 개수인데 A의 개수는 사실은 정수 K의 개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fn에 대하여 너가 7이 된다는 거는 이것을 만족하는 그러한 어떤 정수 k의 개수가 7개라는 소리야. 너를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가 바로 뭐냐면 fn인 거예요. 자, 요 상태인데 그게 정확하게 7개가 되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너네가 이 개수가 7개가 되는 여기서 바로 어떤 n값을 너네가 즉각 유추가 잘 되나요? 아마 이게 즉각 유추가 잘 안 될 겁니다. 그죠? 7개가 되려면 네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럴 때는 뭘 해봐라? 뭔가를 가정을 해보자. 가정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를 가정을 하는 거야. 너네가 어차피 n은 2의 자연수승이야. 그지? 그러면 어떤 2의 자연수승이 나왔을 때 너에다가 들어갔을 때 자연수가 되는 k 개수가 몇 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자연수 뭐 좋아하니 유태가? 아이씨 개놈 새끼. 1 같은 거 예시로 들지 말라고 했죠. 뭐 해볼까? 10? 아 졸라 큰 거 드네. 알았어. 선생님 보통 예시 뭘로 들었어? 기억하는 사람 없니? 보통 6 정도를 예시로 들어요. 6 정도. 7은 또 소수니까 좀 약간 별로야. 6 정도를 많이 예로 들어. 그냥 외워. 얘는 6으로 들자. 6으로 들어. 1 안 돼. 10 애매하지만 10 정도면 그래도 간당 합격선. 7 안 돼. 소수니까. 자, 특이한 거 예로 드는 거 아니야. 13 이런 거 예로 드는 거 아니야. 막 200 이런 거 예로 드는 거 아니에요. 일단 10은 해볼게. 자, 그럼 10을 넣었어. 이 자리에 자연수. 그래? 그럼 예를 들어 m이 10이다. 그러면 n은 2의 10승인데 그럼 이 자리 이제 들어가겠지. 자, 봐봐. k분의 10이 더하기 2를 했을 때 자연수가 나와야 돼. 그럼 내가 이 k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정수가 가능하겠냐고. 기본적으로 정수는 뭐? 10의 약수가 되겠지 일단. 근데 그냥 약수가 다 될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양의 약수는 기본적으로 다 되는 게 보이고 음의 약수 중에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되는 게 있을 거야. 그럼 양의 약수 뭐 있어 일단? 뭐 1, 2, 5, 10 이거 양의 약수는 다 괜찮은 거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음의 약수는 마이너스 1 같은 건 안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분의 10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2가 자연수가 안 되겠지. 그 대신 누구는 돼요?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5까지 되나? 마이너스 5도 안 되네. 마이너스 10까지밖에 안 되네. 아, 그렇다는 거는 항상 우리는 너의 약수 중에서 양수인 거 다 되고 제일 큰 거 중에 마이너스 하나 붙인 게 딱 된다고. 즉 너의 양의 약수 개수 더하기 1이 7이라는 소리야. 아, 그럼 너는 m의
양의 약수가 6개란 소리입니다. 이렇게. 한 개 더해서 7개인 거니까. 이렇게 역으로 유출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럼 이제 뭐가 있겠니? 양의 약수가 6개인 최소가.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요? 6개가 돼야 돼. 아, 이런 거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안 해? 이게 제일 작은 거 아니야? 왜냐면 소인수 중에서는 2랑 3이 제일 작으니까.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겠지. 근데 얘가 더 크죠? 두 번째로 작은 애를 구해라? 그러면 너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그럼 너지 뭐. 끝. 어이씨.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고 끝나는 문제였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순서쌍의 개수고요. 다시 말하지만 64의 n제곱근이 a라는 거는 제발 64의 n분의 1승 안 쓴다고. n제곱근은 항상 어떻게 쓴다? a의 n승이 64다. 방정식으로 가야 돼요. n분의 1승 쓰는 거 아니야. 방정식으로 쓰는 거야 항상. 문제에서 n제곱근으로 이렇게 루트 말고 표기되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우리가 A의 n승이 64인 거죠. 그죠? n은 이상이고 A는 정수야. 정수 동그라미. 일단은 64는 2의 6승인데 요 2의 6승이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하죠. 2의 6승도 가능하고 4의 3승도 가능하고 8의 제곱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가능하냐면 A가 2고 n이 6인 것도 가능하고 A가 4고 n이 3인 것도 가능하고 A가 8이고 n이 2인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을 1번이라고 썼으면 당연히 틀렸죠. 왜 이게? 정수기 때문에 얘는 불마예요. 답은 5개 끝입니다. 넘어갑니다.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부호 잘 보셔야 됩니다. 짝수 거듭제곱 끊을 때는 뿔마 2가지가 가능하다. 마이너스 2의 6승도 되는 거고 마이너스 8의 6승도 되는 거니까. 넘어가자.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내가 할게. 다음과 같은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mn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6번하고 느낌 조금 비슷하죠. 이런 것들 되게 잘 나오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거 지수로 다 바꿀게요. 제 밑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다 바꾸셔도 되고 mn의 이 자리가 3n분의 n승이죠. 3n분의 n승. 요렇게 생겼습니다. 3n분의 n승. 너가 자연수. m은 2부터, mn은 2부터 9까지.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지금, 요
밑을 가지고 케이스를 나누셔도 되고 지수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누셔도 돼요. 무슨 소리냐면 지수를 가지고 내가 나눈다는 거는 만약에 n이 3의 배수 형태가 된다면 뭐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조금 형태가 수월해질 여지가 있죠. 예를 들어 n이 3m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너가 3m의 형태가 되면 그러면 너가 약분이 되면서 지수가 1이 되니까 너가 항상 자연수가 나와요. 그죠? 요건 이제 모두 다 자연수가 된다. 만약에 n이 3m의 형태가 아닐 수 있잖아. 그지? 그 대신 너가 어쨌거나 m의 배수 형태 혹은 m과 약분이 되는 형태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 m과 n의 관계 자체가 워낙에 좀 많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거는 요 밑이 mn이 너가 제곱수의 형태인가 거듭 제곱수의 형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경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너가 거듭 제곱인지 아닌지 만약에 너가 거듭 제곱이 아니야. 즉 mn이 그냥 뭔가의 1승 꼴인 거죠. 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의 제곱일 수도 있고 자 너가 거듭 제곱 꼴이 아니면 지수 부분이 반드시 자연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때는 뭐밖에 안 되냐면 이게 다 약분이 돼야 되죠. 즉 n이 3m의 배수가 돼야 돼요. 이게 가능하다고? 그럼 너가 3m의 배수라는 거는 n이 3m일 수도 있고 6m일 수도 있는데 6배가 될 수 있나요? 보니까 2랑 9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3m의 배수인 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3배가 되는 거. 즉 m은 2고 n이 6인 거. m은 3이고 n이 9인 거. 자, 요런 게 가능한데 문제는 너는 이미 내가 거듭 제곱의 형태가 돼버려요. mn 이거 곱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3의 4승 형태가 나오지, 그지? 3의 3승 형태가 나오죠. 요거는 나중에 셀 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고 요거 일단 한 개 구했습니다. 2랑 6 한 개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mn이 그냥 제곱꼴일 수도 있잖아. 뭔가의 제곱. 너가 뭔가의 제곱꼴이 된다고 해봤자 분자가 뭘로 바뀌냐? 지수가 뭘로 바뀌냐면 3n분의 2n으로 바뀌거든? 이렇게? 그럼 2n이 3m의 배수가 돼야 돼. 2n이 3m의 배수. 그렇다는 거는 n이 여전히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왜냐면 2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여전히 뭐 3의 배수라고 해봤자 n이 될 수 있는 게 6이랑 9밖에 없는데 이미 6이랑 9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6이면 너가 m이 4가 되면 되나? m이 4고 n이 6인 거. 요거 되나요? 그죠? 이 관계는 만족해. 근데 문제는 뭐야? 둘이 곱한 게 제곱꼴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너가 9가 되면 m값 자체가 자연수가 안 나와요. 그죠? 너가 9가 되면 3분의 1을 곱하기 아닌가? 6이랑 9인가? 이거 되는구나. 이렇게 6이랑 9 근데 곱해봤더니 제곱수가 역시 안 만들어지죠? 너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겁니다. 자, 세제곱꼴이면 어때? 사실은 세제곱꼴이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많지가 않아. 왜냐면 저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끼리 곱해봤자 9 곱하기 9인데 81인데 그렇다는 거는 기껏해야 2의 세제곱이거나 3의 세제곱이거나 4의 세제곱 이렇게 세 가지밖에는 없다는 거죠. 세제곱부터는. 자, 세제곱꼴이 되게 되면 이 자리가 약분이 되면 분모에 있는 3이 약분이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n분의 n이 자연수가 즉 n이 그냥 m의 배수만 되면 됩니다. 이런 게 가능한데 즉 2의 3승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되냐면 2랑 너가 4고 너가 2가 되는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죠? 이거 해보시면 서로 나눈 게 딱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고 그러니까 요 n분의 n이 자연수가 되고 서로 곱한 게 2의 3승이니까 3이 약분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8에 3, 2,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로 바뀌고 날라가고 2 되죠. 자연수 괜찮죠. 그죠? 그래서 요게 가능합니다. 하나 더 찾았고 그 다음에 3의 3승이 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 3, 9
근데 요거는 여기서 세도 되고 여기서 세도 괜찮아. 둘 중에 한 번만 세면 돼. 여기서 하나 세줄게요. 그냥 이쪽에서 셀게요. 요거 끝났고 그 다음에 4의 3승. 4의 3승은 뭐밖에 없어? 4 곱하기 있나요? 없지 않나요? 8 곱하기 8이죠. 8 곱하기 8. 이렇게 되죠. 그죠? 8 곱하기 8이면 둘 다 8인 거잖아. 그럼 분모는 64, 밑은 64가 나와. 분자는 3의 분의 8분의 8이니까 약분되고 1이라서 정확히 4가 나오고 자연수 괜찮죠. 그래서 요것도 가능하다. 88도 가능하다. 4개 찾았고요. 그 다음에 4승꼴이 있을까? 4승꼴이 있으려면 2의 4승이나 그 다음에 3의 4승 두 가지밖에 없거든. 너는 2의 4승, 3의 4승 두 가지밖에는 없는데 그랬을 때는 다시 이제 어떻게 되냐면 3n분의 4n이 되면서 여전히 n이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너가 약분이 되면서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일단 탈락이라는 거지. 3의 배수가 될 수 없으니. 얘가 mn인 거니까. 즉 요거밖에는 없어요. 즉 mn이 둘 다 9가 되는 경우밖에는 없는데 둘 다 9가 되면 약분되면서 이제 안 되죠. 3분의 4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없다.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서 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번 조금 어렵고 우리 9번부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9번으로 쉬었다가 풀게요. 다음 로그 값이 자연수이고 이 이상의 어떤 자연수에 대하여 b는 이것의 n제곱근 중 정수가 되는 방금 풀었던 6번하고 느낌이 상당히 사실 비슷한 문제인데 자 보시면 로그 2의 8a 마이너스 a제곱이 자연수인 거죠. 근데 어떤 자연수인지는 모르네요. m이라고 넣을게요. 자연수. 그리고 어떤 n에 대하여 b는 너의 n제곱 근 중에서 정수인 것. 즉 b의 n승은 8a 빼기 a제곱이네요.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2의 m승이죠. 2의 m승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게 되는가? 일단은 n 2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걸 찾아봅시다. 순서상의 개수 구하는 거죠. 일단 요거를 만족하는 형태를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수 있는데 너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뭐 6개가 된다든지 뭐 7개가 되도록 하는 뭐 너의 값의 범위 뭐 이런 거 이제 문제 본 적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걸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적인 해석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A는 그냥 실수예요. 실수. A는 실수이고 여기다가 이제 2의 m승을 갖다 긋는다고 2의 1승도 가능하고 2의 제곱도 가능하고 땡땡땡 우리가 맨 위가 4일 때니까 16이죠? 2의 4승입니다. 땡땡땡 괜히 했고 2의 3승 하나 더 쓰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되는 게 2의 1승일 수도 있고 2의 제곱일 수도 있고 3승일 수도 있고 4승일 수도 있는데 2의 1승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2 이상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2의 1승은 그런 이유에서 안 됩니다. 그리고 2의 제곱은 가능하죠. 너가 2의 제곱이 되면 B의 n승이 2의 제곱이 될 수 있는 상황은 n값이 되는 게 이제 2고 B가 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2의 제곱에 대해서 A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이때에 대해서 A가 두 개씩 있다. 그래서 실제 순서상은 몇 개가 되냐면 A, B, N의 순서상이 4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의 3승이 되면 B의 n승이 2의 3승인 거니까
될 수 있는 게 n값이 3이고 b가 2인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a는 여전히 2개죠. a는 2개. 왜 2개냐면 이렇게 2개. 근데 중요한 거는 2의 4승이 되면 a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너가 b의 n승이 이번엔 2의 4승이 되면, 근데 다른 거는 뭐냐면 n 값이 2일 수도 있고 2일 때 b가 플러스 마이너스 4, n이 이제 4가 되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n, b의 요 순서상이 각각 2개씩 있고 각각에 대해서 a는 1개씩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총 여기가 4개죠. 여기가 2개입니다. 합쳐서 총 10개의 순서상이 나온다. 9번은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10번 풀고 12번 내가 풀고 아닌가? 지수 연산 10번은 정수니까 그리고 n제곱근의 형태인 거니까 양변을 n제곱을 거듭제곱을 해서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곱한 게 음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예요. 당연히 P가 음수고 Q가 양수겠죠. 이런 것들 판단 좀 잽싸게 해보시고 애초에 n값이 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죠. 지수 형태로 바꿔서 n값이 될 수 있는 거를 골라주시고 근데 약간 디테일 들어가야 되는 게 n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홀수가 돼야 되죠. n이 짝수가 되면 문제가 되죠. 짝수가 되면 허수 나올 수 있어요. 짝수 거듭 제곱근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허수 나와요. 책을 이렇게 써놓고 나면 n값이 6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 n이 6이 될 수가 없다고. n이 되는 거는 3의 배수 중에 홀수밖에 안 돼요. 즉 되는 게 몇 개 없지? 3, 9, 10, 5까지밖에는 안 돼요. n이 될 수 있는 게 3가지밖에 안 돼. 이걸 각각을 대입해서 PQ 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PQ는 그 다음에 어떻게 정할까? PQ는 기본적으로 요 2의 3분의 n승의 약수의 형태인 거지, 그지? 약수를 이제 헤아리시면 되는데 한쪽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조금 어렵나? 판단의 순서부터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일단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너랑 너가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제의 핵심은 음수라는 거야. 음수가 나오려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음수가 나와야 돼요. PQ 중에서. 즉 P가 음수라는 소리야. 너는 양수라는 소리죠. 그지? 근데
실수가 나오려면 너가 홀수란 소리야. 아까 얘기했지. 너가 음수면 네가 홀수가 돼야 된다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으로 이제 바뀐다고. 자, 양변을 n승을 합니다. 좌변은 pq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에 2의 3분의 1승의 n승이니까 3분의 n승이 나와요. 자,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제 n값에다가 홀수 범위 맞춰서 넣어주시면 pq가 되는 거는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의 6승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의 6승이 아니지 않나? 2의 3승인가? 2의 5승 될 수 있고 자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P는 어차피 음수야. Q는 양수야. 그렇다는 거는 Q가 이런 숫자들의 양의 약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따라가면 P는 너를 Q로 나눈 값이 되면 되고 그 중에 마이너스 뭐를 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즉 PQ의 순서쌍의 개수는 사실은 뭐가 되냐면 각 이러한 숫자들의 양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다고. 예를 들어 너가 2면 너가 마1인 거고 너가 1이면 너가 마2인 거고 상관이 없다고. 얘가 2의 3승이면 너가 2의 3승, 2의 제곱, 2의 1승, 1 이렇게 되는 동안에 너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1승,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3승 이런 식으로 되면 된다고. 즉 너의 개수는 2개, 너의 개수는 4개, 너의 개수는 6개가 되겠죠. 답은 12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가요? 조금 어려워. n값이 왜 홀수가 돼야 되는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식에서 PQ의 개수를 어떻게 확정을 지었는지까지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2번이 올해 수특 역시 3단계 문제이고요. 살짝 어려운데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 2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자, 일단은 이게 뭘까? 2n 거듭제곱근 a의 2n승.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a가 아니라 절대값 a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냥 루트 a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4제곱근 루트 a 4승 똑같죠? 항상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뭘 더하고 있냐면 홀수 거듭 제곱근 요거를 하고 있는데 자 얘는 그럼 그냥 뭐가 나오겠어? 얘도 절대값 a가 나올까? 그렇지는 않겠지? 얘는 그냥 뭐가 나와요? 생으로 마이가 나와. 그럼 마이 나온다고. 그럼 둘이 더한 게 0이래. 아 그래? 그러면 요렇게 한 게 0이라는 소리는 a가 무슨 소리야? a는 0보다는 좀 크거나 아니면 같을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거나 같으니까 서로 이제 됐는데 근데 문제에서 0이 아니라고 했으니 0은 아니네. a는 양수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b-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 너가 넘어가 보면 b는 a 플러스 1보다는 크고 즉 b는 1보다는 커야 돼요. 이런 사실관계. 그 다음에 a는 b의 4제곱 근 중 하나라는 거는 a의 4승이 b라는 소리죠. 근데 이게 1보다는 크다는 소리지. 그지? 그러면 a도 당연히 1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럼 당연히 b는 2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보여요? 너가 0보다 커서 너가 1보다 컸는데 너가 1보다 커서 너가 1보다 크고 너가 1보다 크니까 다시 들어가서 2보다 크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로그 2의 a분의 b의 제곱이 5 이하의 정수. 자, 근데 애초에 b는 a 4승이지? 그럼 갖다 넣으면 로그 2에 a분의 a 3승이니까 a의 3승 앞에 2 나오고 3 앞으로 곱해져서 6이 되고 는 5 이하 정수가 된다. 자, 그럼 이게 될 수 있는 게 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뭐 음의 정수도 될 수도 있고 근데 a가 1보다 크잖아. a가 1보다 크다는 건 너는 0보다 안 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0은 안 돼요. 1, 2, 3, 4, 5까지. 자, 이렇게. 그러니 a는 6분의 1이지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에 6분의 1승, 2승, 3승, 4승, 5승의 곱이 된다고. 지수끼리는 더했어요. 한 번에 연산한 거야. 자, 여기 6분의 1 이렇게 나눠주고 밑이 2에 6분의 1승, 2에 6분의 2승, 2에 6분의 3승 조르륵 했더니 답이 없어요. 왜 없게? 답이 없어요. 해보면. 선생님이 정확히 이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 이렇게 풀었습니다. 딱 풀고 답이 없는데? 뭐가 잘못됐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뭘 내가 지금 안 쓰고 있을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단서 하나를 안 쓰고 있는 게 있어 지금. 뭐게? 경제야 뭐니? 뭐 끄덕끄덕이야? 뭐야? 안 쓰고 있는 거 혹시 찾은 사람? 아 내가 아까 이거 별표까지 쳐놨잖아. 2보다 커야 된다. 너가 2보다 커야 돼요. 근데 2의 6분의 1승은 4제곱을 하면 6분의 4승이 되니까 당연히 2보다는 작지. 안 돼. 끝. 넘어갑니다. 조금 어렵죠? 넘어가 보시면 연산이 나와요. 연산 뭐 유명한 것들 몇 가지 있고 어렵지는 않아. 뒤에 조금 어려운 거 위주로 좀 볼까? 조금 넘어가서 우리 10번 한번 볼까요? 10번이 올해 소통 문제고요. 10, 11 아니지 미안 10번이 17번 왜 10번이라고 했지? 17, 18, 19, 20 다 올해 소통 문제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너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 요게 요런 관계일 때 자연수 ABC에 대하여 그리고 너가 아닌 0이 아닌 실수에 대하여 요걸 만족을 한대. 구해봐라. 자,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너는 너다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잘 풀어내냐면 는 K로 풀어내죠. 그죠? 는 K로 풀면 뭐가 가능하냐면 A는 K의 X분의 1승, B는 K의 Y분의 1승, C는 K의 Z분의 1승 서로 다 호록 더할 수가 있지. 그지? 그걸 이용해서 식을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해. 자, 해볼게요. 아까 이제 이거는 너네 할 줄은 알지? 뭐 얘기했던 바로 그 녀석인데 는 K 놓고 자, A, B, C를 다 써줍니다. K의 X분의 1, K의 Y분의 1, K의 Z분의 1까지. 그러면 오메가는, 아니지, 100은 K의 오메가분의 1승까지. 자, 근데 지금 서로 다 더한 거랑 너에 대한 관계를 보고 있는 건데, 요거를 더하려면 서로 곱해주겠죠. A, B, C를 곱합시다. A, B, C는 K의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그 다음에 우변에 보시면 2분의 로그 42가 있죠. 그러면 2분의는 내 생각에는 요걸 10으로 바꾸고 여기를 2오메가 분의 1로 바꿔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10은 10은 K의 2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로그 42가 곱해져 있죠. 지금 여기다가 로그 42승을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때? 그러면 지수끼리는 곱해지죠? 이쪽은 딱 밑이 10짜리 로그니까 42가 나오겠지? K에 정확하게 2오메가 분의 로그 42가 나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로그 연산이에요. 다 했지? 너랑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즉 ABC는 42가 된다. 그러면 어차피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ABC는 42의 약수예요. 양의 약수들. 그 중에서 잘 골라서 A 더하기 B 빼기 C가 최대가 되는 걸 하면 되겠다. C는 1 하면 되겠지? 얘네 더한 거는 대충 곱하기 6, 7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빼면 답은? 어이? 왜 없지? 1이 아니라고 그랬구나. 죄송. 그럼 넌 제일 작은 2 가져가고 3, 7, 7, 3 하면 되겠죠? 그럼 8 나오나요? 8. 그죠? 또 하고 2 빼고. 이렇게. 넘어간다. 그 다음에 요 18번도 이제 약간 상용 로그 문제인데 수특이 은근히 상용 로그가 간간히 나옵니다. 근데 실제 수능에는 상용 로그를 상당히 출제를 안 하면서 이 EBS 연계 교재인 수특에는 또 이렇게 상용 로그를 적잖게 출제를 했는데 잘 보시면 17번도 상용 로그, 18번도 상용 로그, 19번까지도 상용 로그죠. 뭐 한 문제 정도 언젠가 이러다 보면 얻어 걸리지 않을까? 일단 보시면 자, A는 양수고요. 로그 A가 0부터 1 사이에 있어. 즉 A는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네. 이렇게 이때 우리가 36의 10승을 A 곱하기 10의 n승으로 표현을 하겠대. 그때 n의 모든 양의 약수가 뭐 다음과 같을 때 이런 거를 구해달래. 뭔 소리야 이게? 자, 너는 A 10의 n승. 이거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양변의 로그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10 로그 36인데 너는 6에다가 2배를 하겠습니다. 너는 로그 A 더하기
n 자연수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어떤 로그의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죠. 소수 부분. 너가 정수 부분인 거죠. 사실은 n 값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0 로그 6이 어느 정도의 값인지만 찾으면 되겠다. 20 곱하기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니까 0.3, 01 더하기 0.4, 771. 자, 하고서 20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나? 0.778 하나 되나요?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되죠. 자, 20을 곱하겠습니다. 여기다 2 곱했더니 15점 얼마가 나오네요. 그러니 n값은 15구나. 끝났다. 135, 15죠? 로그 계산하시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 자, 19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19, 20번 하고 뒤에 거 한두 개만 더 하고 도형이 있으니까 도형 한 개만 더 할까? 세 문제만 마치겠습니다. (1대1) 대응을 잘 해석하셔야 되고요. gx 하나가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둘 다 그냥 대문자 x에 대문자 x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gx의 정의 여기 라지 x예요. 스몰 x 좀 이상하죠? 함수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예요. gx를 역함수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gx의 역함수 자체를 그냥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자꾸 역함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1대1) 대응이라는 게 중요하고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일단은 f 로그 2랑 g 역함수 로그 4를 선생님은 ab라는 문자로 그냥 놨습니다. 잘 보시면 둘이 더해서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7 로그 2래요. 7 로그 2. 밑에 거는 6 로그 2죠. 6 로그 2. 각각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7 로그 2가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얘네밖에는 없어. 즉 두 가지예요. 지금 위에서 아래로 오는 방향을 f, 위에서 아래로 오는 방향을 g의 역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3 로그 20, 얘가 4 로그 2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거꾸로 4 로그 20, 3 로그 2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를 해보자. 너가 로그 2가 3 로그 2. 그럼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g의 역함수가 4 로그 2 쪽이니까 로그 4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지금 첫 번째 케이스야. 자, 그 다음에는 더해서 6 로그 2가 될 수 있는 거는 역시 뭐밖에는 없냐면 2 로그 2, 4 로그 2 이거나 4 로그 2, 2 로그 2 이거나 3 로그 2, 3 로그 2가 있죠. 3 로그 2, 3 로그 2 이렇게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됐어. g 역함수 b가 2 로그 2야. 근데 gb가 지금 b가 얼마냐면 4 로그 2죠. 그러면 너가 4 로그 1을 넣어서 2 로그 2가 되는 거니까 4 로그 1을 넣어서 2 로그 2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FA는 4 로그 2니까 그러면 FA가 3 로그 2고 3 로그 2가 4 로그 2가 돼야 되죠. 너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이후에 1대1 대응으로 이제 맞춰주면 되는데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건 뭘 구하고 싶냐면 F 4 로그 2 더하기 G 4 로그 2 너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죠. G 4 로그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지죠. 왜냐하면 G 역함수 4 로그 2가 이렇게 대응이 됐으니까 G 4 로그 2는 2 로그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2 로그 2가 되고 그리고 F 4 로그 2 같은 경우에는 너가 아직 대응이 안 됐죠. 근데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건 요거 두 개를 제외한 얘가 가장 크겠네요. 초록색이 이렇게 대응이 되는 그러니까 2 로그 2가 되겠죠. 너도 2 로그 2가 된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3, 4에 2, 4를 간 경우 자 3, 4에 4, 2를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 지금 3, 4로 왔으면 너를 다시 대입해서 4 로그 2가 되려면 말이 안 되죠. 무슨 소리냐면 얘가 그러면 4 로그 2가 4 로그 2로 대응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미 로그 4가 4 로그 2로 대응된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로 대응될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죠. 빨간색이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안 되고요. 요 경우에는 요게 안 된다. 즉 같은 게 이런 자리로 들어가면 안 돼요. FA를 거꾸로 썼네. 알아보기 불편하네. 어쨌거나 그 다음에 그럼 뭐도 안 되겠어? 요것도 안 되겠지. 요거 안 되는 거 보이니? 요거 지금 G 역함수 로그 4가 3 로그 2로 갔으면 그 3 로그 2를 다시 넣었을 때 3 로그 2가 나올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1대1 대응이 깨지죠. 그래서 뭐가 안 되냐면 넣으면서 넣인 거 안 되고 넣으면서 넣인 것도 안 돼요. 그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그 다음에 넣어 되나 해서 봤는데 넣으면서 넣어가 안 되네요. 그죠? 보이니? 3 로그 2, 3 로그 2 같죠? 1대1 대응 안 돼요. 그러니까 되는 건 일단은 요거 하나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되면 위아래 이제 안 맞는 거를 잘 찾으시면 요거랑 또 겹치죠? 안 되죠? 그리고 너는 너랑 겹치죠?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네요. 딱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네.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해드렸고 두 번째 너네가 찾아서 하시면 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자, 20번. 20번도 올해 소특 3단계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스텝 문제였나? 2스텝인가 3스텝인가? 근데 보시면 유리수 n이고요. 당식을 너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자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너의 실근을 대입한 값이지 즉 fn이라는 거는 주어진 식에다가 2의 n승을 넣은 값이에요. 즉 그냥 이걸 하고 싶은 거야. fn은 2의 n승은 x자리에다 들어가면 2의 3n승 더하기
2의 2n승 빼기 2의 n승 더하기 1까지. 자, 이렇게 생긴 식이 fn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2 넣고 2분의 1 넣고 더하고 싶은 건데 2 넣고 계산하고 2분의 1 넣고 계산하고 뭐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2를 넣어주시면 2의 6, 4 제곱 플러스 1이고 2분의 1 넣으면 2의 2분의 3, 2의 1, 2의 2분의 1 플러스 1인데 요거랑 요거랑 이제 합쳐지죠? 얘가 2루트이기 때문에 한 개 없어지면서 루트 2만 남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3 나오고 3 더하기 루트 2 나오네요. 요건 얼마나? 2의 6승이니까 64 빼기 4니까 60 더하기 16, 76, 77 나오죠. 이렇게 되겠다. 80 나오죠. 80. 답은 2번에 있다. 넘어간다. 자, 뒤에 있는 거 한 문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형에 활용되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는데 21, 2, 3, 4번은 작년, 재작년 뭐 이런 수통 문제이고요. 25번 하나 정도만 풀고 여러분 26번은 집에서 풀어보세요. 26번은 올해 수통 문제니까 집에서 꼭 한번 풀어봐라. 자, 25번까지만 합시다. 25번도 올해 수통 문제예요. 다음과 같은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A, 그 다음에 기울기 A짜리 직선이 너랑 만나는 점이 C. 그때 넓이의 B를 주고 삼각형 COA의 넓이가 S라고 한다면 S 플러스 A의 값을 구해봐라. 삼각형의 넓이 B에 대한 얘기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겼고 너가 AX 근데 하나가 COA 하나가 BOC 그러면 너 대 너죠? 너 대 너. 근데 요 두 삼각형의 넓이의 B는 너 대 너이기도 하죠. 그렇죠? 넓이 B가 곧 선분 길이 B가 된다. 1대 로그 2의 5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수의 말을 내렸을 때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 B는 곧 선분 B가 되겠지. 근데 지금 요 점의 x좌표가 2분의 3이고 너가 지금 x좌표가 3이고요. 그러면 요 교점을 구할 수가 있죠. 요 교점은 이 선분을 이제 로그 2 대 로그 2의 5 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니까 이렇게 좌표를 구해 주실 수 있고 그 좌표를 구하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일단은 삼각형 COA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 자, 너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지금 전체 삼각형의 너 더하기 너분의 1이죠.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9고 곱하기 둘이 서로 더하고 로그 2의 5 더하기 1분의 1. 요게 지금 전체 삼각형 넓이의 이제 비율을 곱한 우리 삼각형 COA의 넓이입니다. COA. 자, 그럼 이제 넓이를 이제 구했다 치고 아직 연산은 안 할게요. 연산이 지금 당장 필요한지 모르겠어서 요거를 이제 만약에 구했으면 우리는 요 높이를 사실 알 수 있게 되죠. 요 높이가 뭐가 나오냐면 요 밑변의 길이가 2분의 3이니까 너는 높이 곱하기 밑변 곱하기 2분의 1, 즉 4분의 3 높이를 h라고 하면 h가 s가 나와야 되지. 즉 h는 3분의 4s예요. s를 정리하면 뭐가 이제 나오긴 할 거 아니야. 아직은 안 쓸게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하시면 우리 요 x좌표가 x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써보면 y니까 h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h 자리에 요거를 넣어서 3분의 4 s 잠깐만 요거를 일단은 넘겨서 x로 표현할게요. x는 뭐가 되냐면 2분의 3 빼기 h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넘어가고 마이너스 2로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랬을 때 a를 구하고 싶잖아. a는 밑변분의 높이예요. 이게 지금 x좌표에 해당하는 밑변이고 높이는 h가 됩니다. 즉 2분의 3 빼기 h 분의 h가 돼야 돼요. 이렇게. 즉 3 빼기 h분의 2h가 돼야 되겠죠? 이게 지금 a고 우리는 a 더하기 s를 구하고 싶다. 그럼 너에다가
S를 더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H는 3분의 4S니까 3 빼기 3분의 4S분의 2 곱하기 3분의 4S. 그럼 이제 S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9, 4, 이렇게 9 빼기 4S 분의 6, 8S 되나? 플러스 S. 어림도 없네요. 어쩔 수 없이 계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식은 다 나왔으니까 대입해서 마무리만 하시면 되는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연산이 조금 귀찮아요. 여기서 이걸 연산을 그냥 가도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이거를 기를 쓰고 안 해보려고 했는데 자, 로그 2의 5 플러스 1이 뭐냐면 로그 2의 10이란 말이야. 그거 분의 1이 뭐가 되냐면 상용 로그인 로그 2가 되죠. 그래서 로그 2가 되고,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 4분의 9 로그 2가 나와요. 이걸 그냥 바로 대입하면 4분의 9로 곱한 거에 약분되면서 3 로그 2가 나옵니다. 3 로그 2. 그래서 오히려 계산은 대입을 해서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게 나온다. 요거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이 식에다가 h를 대입해서 a 값 구하시면 연산이 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우리 26번은 꼭 집에서 풀어보세요. 수특 올해 수특 문제입니다. 요거 답지 나눠줄게요.